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입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많은 서민들이 희망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빚에 몰린 사람들이 다시는 회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함께 하신 분들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서 월가의 탐욕을 고발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이후에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빌리는 기독교 말로 하면 희년, 기쁨의 해,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도입돼서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재난적 경험의 의료, 사고로 인해서 빚에 몰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출발하고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쁨을 맛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단법인 희망살림, 사회적 기업 애주머니, 사단법인 희년과 함께 한국 복음주의연합 이 롤링 주빌리 한국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대부업체가 약 1,000억원이죠. 99명. 1,000만원과 1인당 1,000만원, 평균 1,000만원, 10억원의 그 채권을 기증해서 99명이 오늘로 그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2단계 운동에 도입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년함께 부설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혁 소장님이 주빌리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기혁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채 탕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 까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채 탕감 운동은 2011년 미국에서 롤링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빌리는 희년을 뜻합니다. 성서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희년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고 그다음에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의 평등한 분배를 다시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였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희년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희년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애를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부채 탕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채무 불이행자들, 이분들은 사실 반희년적 제도의 최대 피해자들이거든요. 이 채무 불이행자들이 이렇게 많이 양산된 것은 사실 약탈적 금융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고 더 이제 좀 깊이 따져보면은 잘못된 토지제도, 노동제도에 기인한 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 이 채무 불이행자들을 보면은 땅도 없고요, 또 실업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완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반희년적 제도를 강도에 비유한다면 채무 불이행자들은 이 강도의 칼에 틀려서 지금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년함께는 앞으로 희망살림과 함께 이 시민의 모금을 통해서 채무 불이행자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 잘못된 금융제도를 개혁하는 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1단계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 이번에 오늘 진행될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주머니의 재윤경 대표님, 김준하 본부장님이, 또 신동훈 간사님은 함께하고 계신데, 우선 애주머니의 재윤경 대표님이 오늘 10억 원 99명의 채권 소각 프로젝트 설명 주시고, 또 환기식행님 위해서 1단계 프로젝트도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애주머니 대표 진경입니다. 지난 4월 저희가 부실 채권을 저가의 대부업체로부터 매입을 해서 당시에는 117명의 4억 7천여만 원의 채권을 저희가 소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금융기관에서 연체를 시작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됩니다. 이 부실채권을 금융기관들이 2012년만 해도 이 9조 원 가량을 대부업체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매각 대금이 채권 원금의 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간의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한계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빚을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대부업체로 채권을 무분별하게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이 되도록, 그리고 그 추심 과정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이런 금융 환경을 우리는 사회에 고발하고자 이런 채권 소각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롤링 주빌리라는 희년 운동이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7억 원에 해당되는 모금을 통해서 155억 원의 채권을 불태운 그런 운동의 전례가 있는데요. 이 운동에서도 실제로 미국의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팀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부채를 탕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실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채무자를 괴롭히는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이 무분별하게 회전되고 있다. 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대부업체에서 채권 10억 원 가량의 이 채권을 기부를 했습니다. 총 99명의 이 대상이고요. 이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채권을 넘겨받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99명 중에 90여 명이 40대, 50대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대는 한 7명 되고 60대 한 분입니다. 이 사실로 미뤄봤을 때 결국은 채무자의 90% 이상이 20대부터 빚이 생겨서 7년 이상 연체를 하고 있거든요. 20대부터 빚이 생겨서 갚지 못하고 이렇게 대부업체 채권이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추심에 노출돼서 사회생활 자체를 시작부터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이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채권을 오후에 토론회 이전에 저희가 소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 무분별한 채권 거래시장, 부실채권 거래시장 그 과정에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인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부실채권은 채권 추심회사에 그 채권의 1 내지 3%에 매각이 됩니다. 추심회사는 이 채권의 원가를 시현하기 위해서 약탈적인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는 80대 어르신이 목욕탕에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무릎을 꿇리고 모욕을 주고 겁박을 하고 그래서 공포에 질리고 이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채권이 약탈적인 형태로 추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좀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다시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